어이, 아줌마! 누가 여기서 맘대로 장사하래? 정대복의 거친 목소리가 전통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주말의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장을 보러 온 주부들, 그리고 오랜 단골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오색빛깔의 과일들이 진열된 과일 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집, 그리고 갓 담근 김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반찬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주말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스며들며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바가지 좀 봐라! 1,000원짜리를 3,000원이라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대복은 검은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썹 위에는 특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김치를 파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손님. 원래 가격이 그래요. 다른 곳도 다 비슷해요. 다른 곳이 어디야? 내가 확인해 볼까? 정대복 뒤로 서너 명의 건달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몇 달 전부터 이 일대를 돌아다니며 트러블을 일으키던 무리였거든요. 상인들은 이미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가능한 한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대복의 부하 중 하나인 김철수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정대복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주변을 위협적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하인 박민수는 뚱뚱한 체격의 대머리였는데 계속해서 손가락을 톡톡 튕기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죠.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두 자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언니, 맨날 된장찌개만 해 먹으면 어떡해? 오늘은 갈비찜 어때? 김지영과 김지수 자매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단골이었습니다. 지연은 38, 키 큰 체격의 짧은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죠.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군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동생 지수는 35으로 언니보다 작은 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는 그녀는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언니,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 지수가 김치가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주변으로 몰린 건달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수의 예리한 관찰력은 상황의 위험성을 즉시 파악했어요. 응, 나도 봤어.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위험에 대한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되기 시작했고 시선은 건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장사가 이렇게 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대복이 비웃음을 띠며 김치통을 발로 툭 찼습니다. 김치 몇 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바닥에 흩어지며 할머니의 하루벌이가 순식간에 망가졌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김치를 주우려 하자 정대복이 발로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 할머니, 그냥 두세요. 어차피 더러워졌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앞으로 향하려 했죠. 독거미 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재빨리 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안 돼. 요즘 세상에 주먹 쓰면 우리가 가해자 되는 거 알잖아. 지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냉정한 판단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이건 참아야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지연도 지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두 자매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저기 예쁜 아가씨들 있네. 정대복의 시선이 돌아서려던 김지연과 김지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어요. 시장 구경 나오셨어요? 얼굴 좀 봅시다. 정대복이 큰 걸음으로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김철수와 박민수도 함께 움직였죠.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김지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독거미 부대 시절 수많은 위험 상황을 헤쳐나가며 체득한 침착함이었죠. 무슨 일이시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인사나 하려고. 정대복이 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근육은 이미 전투 태세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동네가 처음이에요.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그가 말하면서 지연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툭, 툭. 거친 손가락이 지연의 뺨을 건드렸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독거미 부대 창설 멤버였던 그녀에게 있어 이런 모독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부가 정말 좋네. 관리 잘하시나 봐. 이번엔 지연의 턱을 만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손 치우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 동생도 성격이 있네. 정대복이 킥킥 웃으며 이번엔 지수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둘 다 예쁘네. 우리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그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정대복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비틀어 정대복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대복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벽에 등을 붙인 채 허우적거렸어요. 이 인연이 뭐야? 옆에서 웃고 있던 김철수가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건 지수였어요. 지수가 낮은 자세로 김철수의 다리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한 로우킥이 김철수의 정강이를 강타했어요. 아! 김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한쪽 다리를 들고 뛰었습니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철수의 팔을 잡아 꺾었죠. 707에서 배운 관절기였어요. 아, 아파. 놔줘. 김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수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겁이 많았거든요. 형님. 인연들이 뭐야? 무슨 짓이야? 정대복이 지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연의 그립은 강철처럼 단단했거든요. 경고하는데 다시는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 지연이 정대복의 손목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정대복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사과해. 자, 사과? 김치값도 제대로 주고. 지연이 정대복을 놓아주었습니다. 정대복은 손목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수도 김철수를 놓아주었습니다. 김철수는 팔을 주무르며
정대복 뒤로 숨었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건데?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정대복은 지연의 눈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정대복이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사과하고 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대복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김치가게 앞에 던졌어요. 이거면 되지? 꺼져. 정대복과 그의 부하들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대복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인연들 기억해둬라.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자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김치를 정리했어요. 언니 지연도 함께 도왔죠.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지연의 격투기 체육관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야간 운동을 하는 회원들로 붐볐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연은 체육관 한 켠에서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펀치 한 방, 한 방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죠. 똑똑똑.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려 있어. 지수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연이 샌드백 치는 것을 멈추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무슨 얘기? 오늘 일 말이야.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수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이미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죠. 제가 조사해봤는데 정대복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더라. 지연이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문제? 연합파 소속인데 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더라고. 노트북 화면에는 정대복의 사진과 함께 각종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수의 정보 수집 능력은 707 시절부터 뛰어났거든요. 불법 도박, 고리대금업, 그리고 지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대상 보호비 갈취까지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 그럼 경찰은? 신고를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 상인들도 보복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네. 응,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지수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시장 일대의 CCTV 위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우리 옛날처럼 한번 해볼까? 뭘? 작전 말이야. 정대복 일당을 완전히 처리하는 거지. 지연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여동생의 눈에는 옛날 707 시절의 그 날카로운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방법 말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지수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정대복 일당의 활동 패턴이 있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을 돌면서 보호비를 받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함정을 만드는 거지. 나는 숨어서 영상을 찍고 언니는 미끼 역할을 하는 거야. 어때?
지연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언니가 있는데 뭐가 위험해? 독거미 부대 창설 멤버를 누가 당해?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말이야.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손을 대면 안 되고 저들이 먼저 시비를 걸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상인들의 피해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김치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화면에는 떡볶이 가게, 생선 가게, 과일 가게 등의 피해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보호비를 내고 있대. 안 내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하고. 정말 악질이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야. 지수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대복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 상인회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장 전체를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 계획이래. 그럼 상인들은? 선택권이 없지. 따르거나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나거나. 지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야. 작전명을 정해봐. 작전명? 응. 옛날처럼 말이에요.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전명. 시장. 시장? 응. 이 시장을 지키는 작전이니까. 좋아. 작전명 시장. 목표는 정대복 일당 완전 소탕. 지수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 시작할까? 뭘 준비하는데? 일단 상인들과 접촉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지. 그리고 CCTV 사각지대도 확인하고. 알겠어. 언니는 정대복 일당의 움직임을 파악해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말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우리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맞을까? 무슨 말이야? 이미 일반인이 된 지 오래잖아. 굳이 위험한 일에. 언니, 지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일반인이 된 건 맞아. 하지만 일반인이라고 해서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 법이지.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정말? 응. 작전명 시장, 시작하자. 두 자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지애였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지연은 시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시장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죠.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독거미 부대 시절 익숙했던 감시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정대복 일당이 나타났어요. 정대복, 김철수, 박민수 그리고 새로운 얼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동선을 기록했죠. 지수야, 정대복 일당 확인했어. 5명이야. 응. 나도 CCTV로 보고 있어. 새로운 얼굴들은 조사해볼게. 지수는 시장 반대편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정대복 일당은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생선가게 사장 박종수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대복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박종수는 생선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번 달 관리비 준비하셨죠? 관리비요? 아, 사장님. 우리가 이 시장 보안 관리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종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보안 관리요? 저는 그런 거 부탁한 적이. 사장님, 이 동네가 요즘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도둑도 많고 말이에요. 김철수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우리가 관리해드리니까 안전하신 거죠. 그런데 관리비를 안 내시면 정대복이 말을 흐리며 생선 진열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 어려우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정대복이 진열된 고등어를 집어들었어요. 신선한 생선이 상하기 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고등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퍽! 생선이 바닥에 떨어지며 비늘이 흩어졌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박종수가 급하게 생선을 주우려 했지만 박민수가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어라, 미끄러졌네요. 박민수가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연은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지수야, 다 보고 있지? 녹화하고 있어.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네요. 정대복 일당은 생선 가게를 나와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떡볶이 가게였어요. 40대 중반의 여사장 이미경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분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이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역시 사장님이 제일 센스 있으시네. 정대복이 돈을 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협조적이시니까 장사도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새로 온 사람들 봤어요? 어제 우리랑 트러블 있었던. 정대복이 지연과 지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정대복이 명함을 이미경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대복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수야, 들었지? 응, 우리를 찾고 있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동감이야. 정대복 일당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신발 가게까지 총 8곳에서 보호비를 받아갔어요. 어떤 곳은 순순히 돈을 내주었고 어떤 곳은 거부하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죠. 오후 3시 정대복 일당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정대복 일당은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황금 마이크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수야, 노래방 황금 마이크야. 여기가 아지트인 것 같아. 위치 확인했어. 조사해 볼게. 지연은 노래방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뒷문도 있었고 비상계단도 있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정보 수집이었죠. 오후 5시 지연은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이미 도착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수고했어. 어떤 것들 확인했어? 일단 오늘 영상부터 보자. 지수가 노트북을 돌려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촬영한 모든 장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협박 장면, 금전 수수 장면, 기물 파손 장면까지 다 나와 있어요. 화질은? 얼굴 식별 가능하고 음성도 깨끗해. 법정 증거로 충분한 수준이야. 그리고 황금 마이크 노래방 조사해 봤는데 정대복이 실질적 운영자인 것 같아.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불법 도박도 거기서 하나? 맞아. 지하에 별도 공간이 있대. 상습 도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니야. 언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정대복의 상급자가 따로 있어. 연합파 간부급인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정대복만 잡으면 조민호가 다른 사람을 보낼 거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지연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민호까지 엮어야 해요. 그러려면 동거래 현장을 잡아야 하고
언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만난대.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그날이고, 지연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네. 응,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목요일 오후 6시 황금마이크 노래방 앞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노래방 맞은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는 척하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근처 빌딩 옥상에서 망원렌즈로 노래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언니, 조민호 차량 확인했어.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 뒤에 세 자리가 347이야. 알겠어. 정대복은? 10분 전에 들어갔어. 부하들도 모두 대기 중이고. 지연은 편의점을 나와 노래방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철수가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진짜네. 일요일에 우리랑 싸운 그년이야. 형님한테 알려야겠다. 김철수가 급하게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수야, 들켰어. 김철수가 나를 알아봤어. 어떻게 하지? 일단 계획대로 진행해. 조민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잠시 후 정대복이 부하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전현이 여기까지 왔네? 간이 좀 크잖아.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잡아와. 조용히. 정대복의 부하들이 지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걸어갔죠. 찾고 있었나? 너 정말 죽고 싶나 보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 거래 얘기. 정대복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거래? 나도 이 바닥에서 일 좀 해봤거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정대복은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시장에서 번 돈 세탁할 곳 필요하지 않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너가? 내 체육관으로 돈 흘리면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수수료는 10%면 돼. 정대복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흥미롭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의 문제라면. 지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여기 시장 상인들 신상 정보 다 들어있어. 누가 얼마씩 벌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말이야. 정대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직접 확인해봐. 정대복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안에서 얘기하자. 정대복이 지연을 노래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의 계획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노래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방과 달리 사무실 같은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정대복은 지연을 그 사무실로 데려갔죠. 앉아. 고마워. 지연이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장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지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는데 보호비를 받는 가게들의 위치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일요일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 그냥 운동 좀 했어. 별거 아냐? 운동? 격투기. 그래서 체육관도 하고 있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조민호 형님 오셨어요. 정대복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조민호? 아, 우리 윗선이야. 잠깐만 기다려. 정대복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장부가 있었어요. 보호비 수급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지수야, 들어와 있어. 조민호 왔어. 확인했어. 지금 정대복이랑 얘기하고 있어.
지연은 휴대폰으로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정대복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왔어요. 조민호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여자야? 조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형님. 거래를 제안했어요. 거래? 조민호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떤 거래? 돈 세탁이요.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흥미롭네. 그런데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조민호가 정대복을 바라봤습니다. 대복아, 이 여자 믿을만해? 일단 정보는 제대로 가져왔어요. 정대복이 USB를 조민호에게 건네주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 시장 상인들 신상 정보요. 누가 얼마나 벌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조민호가 USB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조민호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해보자. 이번 달 수금액 중에서 일부를 네 체육관으로 흘려볼게.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 수수료는 10%라고 했지? 그럼 50만 원 주면 되나? 네. 좋아. 그럼 계약서를 쓰자. 조민호가 서류함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름이 뭐야? 김지연. 김지연. 조민호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핸드폰을 몰래 녹음 모드로 전환했어요. 근데 지연 씨, 혹시 이런 일 전에도 해본 적 있어? 비슷한 일을 좀. 어디서? 강남 쪽에서요. 아, 강남. 거기도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랑 일했어? 지연이 잠시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됐어서. 그래. 조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조민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지연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지연 씨, 뭔가 이상한데? 뭐가요? 강남에서 돈 세탁 일했다면서 담당자 이름을 모른다고? 조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강남 쪽 돈 세탁 업체는 내가 다 꿰고 있는데 말이야. 지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죠. 아, 그게. 대보가. 네, 형님. 이 여자 뭔가 수상해. 확인해봐. 정대복이 지연 뒤로 돌아가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 씨,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정체가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야? 아니면 기자? 조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위험해. 나와. 하지만 지연은 핸드폰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체육관 운영하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우리 사업에 관심 가질 이유가 있나?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돈? 조민호가 비웃었어요. 체육관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위험한 일에 손대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 조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일요일에 대복이한테 손댄 걸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일반인이 그런 실력을 어디서 배워?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운동? 무슨 운동? 격투기요. 격투기로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조민호가 정대복을 바라봤어요. 대복아, 이 여자 군대 출신 같지 않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부대? 군대는 안 갔어요. 여자도 요즘 군대 가잖아. 특수부대 출신이지? 지연이 대답하지 않자 조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 안 열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지. 조민호가 정대복에게 눈짓했습니다. 정대복이 지연의 양어깨를 붙잡았어요. 지연 씨, 형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손대. 뭐? 손대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오, 진짜 성격 나오네. 마지막 경고야. 손대. 인연이 진짜. 정대복이 지연의 어깨를 더 세게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뒤로 돌면서 정대복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정대복의 옆구리를 가격했죠. 아! 정대복이 고통에 몸을 구부렸습니다. 뭐야? 조민호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진짜 얘기해볼까? 지연이 정대복을 제압한 채로 조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누구야? 궁금해?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김지연, 독거미 부대 창설 멤버 출신. 독거미 부대? 조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독거미 부대의 명성은 이런 바닥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돈 세탁 제한 때문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 완전히 끝장내려고.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조민호에게 보여주었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 보호비 갈취 자백, 돈 세탁 제한, 모든 게 다. 2년이. 조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려 했습니다. 무기를 꺼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더 빨랐습니다. 정대복을 놓아주며 조민호에게 달려가 책상 서랍을 발로 찼어요. 서랍이 닫히며 조민호의 손가락이 끼었죠. 아, 움직이지 마. 더 아플 수 있어.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철수와 박민수가 들어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2년 잡아. 김철수와 박민수가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지수가 박민수에게 로우킥을 날렸어요. 박민수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죠. 지수야, 늦었잖아. 미안해. 뒷문으로 들어오느라. 김철수가 지수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지수가 몸을 낮춰 피했어요. 그리고 김철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으악!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대복, 조민호, 김철수, 박민수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지수야, 경찰 불렀어? 벌써 와 있어. 밖에서 대기 중이야. 경찰? 네. 증거도 충분하고 현행범 체포 조건도 맞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지연이 조민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조민호 씨, 게임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뒤에도 사람들이 있어. 이걸로 끝날 줄 알아? 그런 협박 소용없어. 지연이 핸드폰을 조민호에게 다시 보여주었어요. 이 녹음 파일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연합파 전체가 타격받을 텐데. 조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언니, 나가서 경찰들 안내할게. 응. 지수가 사무실을 나가자 지연은 조민호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뭐? 시장 상인들한테 받은 돈 다 어디 있어? 안 말할 거야? 지연이 조민호의 손목을 잡았어요. 경찰 오기 전에 말하는 게 좋을 텐데. 금고에. 어느 금고? 여기 금고에.
조민호가 벽을 가리켰어요. 그림 뒤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민호가 가리킨 그림을 치웠어요. 벽에는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죠. 비밀번호는? 말하면 선처해 줄 거야? 그건 법원에서 정할 일이야. 조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0824. 지연이 금고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띠리링.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게 다야? 아니야. 계좌도 있어. 어느 계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앞서서 안내하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중년의 경찰관이 권총을 든 채 들어왔어요. 그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더 따라왔죠. 저희가 신고한 김지수입니다. 신고자분이시군요.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지수가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던 조직폭력배들이에요. 경찰관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정대복 일당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어요. 보호비 갈취 현장 영상, 협박 장면, 그리고 금전 거래까지 모든 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이건 오늘 녹음한 파일이에요. 지수도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돈 세탁 제안받는 과정에서 조민호가 직접 범행을 자백했어요. 경찰관이 조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조민호가 누구죠?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이 책상에 끼인 손가락을 빼려고 애쓰고 있는 조민호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빠지지 않아.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야겠네요. 급하지 않아요. 다친 건 손가락뿐이니까. 경찰관이 지연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자매예요. 자매분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저희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아, 경찰관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제압하신 거군요? 네, 정당방위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겠어요. 경찰관들이 정대복 일당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대복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김철수와 박민수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조민호 씨, 손가락 빼드릴게요. 젊은 경찰관이 조민호를 도왔어요. 조민호의 손가락이 서랍에서 빠져나왔지만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열린 금고를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범죄 수익금이에요. 시장에서 갈취한 보호비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되죠?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금고 안의 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네요. 이것도 압수해야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조민호한테 물어보세요. 계좌가 더 있다고 했거든요. 경찰관이 조민호를 바라봤어요. 조민호 씨,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 만날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시면 일단 구속영장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조민호의 손가락 치료를 위해서였죠.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조민호를 들것에 태웠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아? 조민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우리 조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큰 일이 날 텐데?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연합파 전체가 수사받게 될 거야. 그래도 복수하고 싶어?
조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말이 오히려 조직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구급차가 조민호를 데리고 떠났고 경찰차에는 정대복과 그의 부하들이 태워졌어요. 두 분도 서해 와서 자세한 조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조직을 둘이서 해체하시다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서 지수가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상인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 내일 시장 가서 인사드려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조민호 말처럼 연합파가 가만히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지수야, 혹시 모르니까 한동안은 조심해야겠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긴 하지만 언니, 우리가 해낸 거야. 작전명 시장, 성공적으로 완수했지?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지연도 안심이 되었죠. 그래, 잘했어. 내일 신문에 나올까? 아마 그럴 거야. 시장 상인들 괴롭히던 조폭 검거 소식이니까. 상인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응.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장이 될 거야. 두 자매는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전명 시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전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정대복 일당이 사라진 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더 이상 보호비를 낼 필요가 없어졌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지영과 김지수 자매가 시장 입구에 나타나자 곳곳에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은인들이 오셨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상인들이 너도 나도 음식과 과일을 내밀었어요. 자매는 그들의 고마움을 정중히 받으며 시장을 걸었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김치 할머니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매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은인들. 할머니가 지연과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날 당신들 없었으면 우린 계속 당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이제 정말 마음 편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고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큰 포장지에 싸서 내밀었어요. 이거 꼭 가져가세요. 우리 집 비법으로 담근 거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네, 옛날 일이지만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셨구나. 정말 든든해요.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가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 어디서 듣고 왔는지 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선가게 박종수 사장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편안하게 장사하세요. 네. 그런데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사건 때문에 경찰 순찰도 늘어났고 연합파도 당분간은 함부로 못할 거예요.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 경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한 덕분이었죠.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지연이 명함을 꺼내 나눠주었습니다. 격투기 체육관 명함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었어요. 영상 편집 업체 명함이었죠. 상인들이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명함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용감하세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텐데.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죠. 상인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상도 시장 상인회장이었어요. 두 분이 그 유명한 자매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장 상인회장 김상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상도가 깊게 인사했어요. 사실 상인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해해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김상도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상인들이 뜻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상인들 마음이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상인들이 아쉬워했지만 자매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두 분이 VIP예요. 뭐든지 가장 좋은 걸로 드릴게요. 맞아요. 앞으로 여기 오시면 다 공짜예요. 다른 상인들도 너도 나도 동조했어요. 과일은 제가, 생선은 저희가, 반찬도 저희가. 자매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돈은 꼭 받을게요. 여러분도 생계가 있으시잖아요. 대신 가끔 맛있는 거 만드시면 먼저 연락 주세요. 상인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자매는 시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아쉬워하며 배웅해 주었어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시장을 나서며 지수가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기분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나도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옛날 생각나지 않아? 독거미 부대 시절? 응. 임무 완수했을 때의 그 기분. 비슷하긴 해. 하지만 이번엔 더 좋은 것 같아. 왜? 이번엔 정말 우리가 원해서 한 일이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엔 어디 시장 갈까? 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언니, 설마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쎄, 혹시 모르지. 그럼 남대문 시장 어때? 거기 좀 크긴 하지만. 거긴 좀 넓어서 작전명투로 가야겠다. 작전명투? 응. 작전명 시장은 끝났으니까. 두 자매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도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지영과 김지수, 독거미 자매의 작전명 시장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